자, 홍콩 인권법 통과, 미중 갈등 재점화. 자, 미국과 중국이 1년 만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이제 도달해갖고 지금 긍정적인 증시 환경이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법을 통과했다라는 이슈로 미중 관계가 좀 경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과연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동근 파트너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뭐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무역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그다음 이제 의회에서는 특히 이제 하원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트럼프 탄핵과 또 같이 맞물려 있고, 여기에 또 홍콩 인권법에 대한 통과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또 상원에서도 동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상원까지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결국 한 번은 어떻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는 분명히 이제 중국과의 어떤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보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좀 안도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겠는데, 물론 이제 위구르 쪽에 그 미 국무부 쪽에서 이제 제재하면서 28개 기업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이제 무역 협상을 위한 어떤 단초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그 크루드족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중단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특히 이제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런 때 자주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거기에 항공모함을 띄우든지 미국과 중국하고 어떤 충돌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가지고 갈까라고 했을 때 저는 노라고 제가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홍콩 그 인권법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부담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스를 통해서는 이제 중국 쪽에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마 의회의 어떤 그 표결하고 좀 다르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오히려 저는 무역 협상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의회 쪽에 하는 거는 사실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상원 통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걱정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안익기 파트너에게는 좀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1.5%였는데 0.25% 올렸으니까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1.25%고 네. 지금 미국 기준금리랑 비교해봤을 때 0.5%에서 0.175%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 이런 환경 속에서 뭐 외국인들이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매력을 잃고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 과연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최근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 기준금리 오늘 인하는 역시나 현재의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고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있어서 통화력 팽창 정책에 의한 시장의 자금을 풀 것이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과 기대감이 현재 녹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안정적이고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다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은 적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뭐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빼거나 또 나가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그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갖고 있는 볼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오히려 매수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지금 홍콩 인법권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우려감에 있어서 중국이 또다시 어떤 보복을 하지 않을까, 또 미국이 또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이 강대국 간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약간 이제 좀 우려감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약간 여기서 매수를 좀 쉬어가거나 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외 변수 쪽에 일단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맞겠고,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경락 파트너에게 질문할 텐데 좀 업종 토크를 지금 이쯤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좀 일회성 비용 문제 때문에 약간 좀 3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수급이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과하게 상승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 더 가는 거에 베팅해야 될지 아니면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갭이 2개나 만들어졌어요. 이제 5만 원권 돌파하면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5만 원권 돌파하면서 그 차트상의 갭이 2개나 만들어졌습니다. 2개의 갭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단의 갭은 일단은 메우고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기에도 갭이 있고 여기도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단의 갭 가격이 5만 200원입니다. 5만 200원 밑으로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5만 원대 매물백이 상당히 강하니까요. 그때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5만 원대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출렁거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 디램 가격이 지금 또 꺾이고 있고 낸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디램만 한번 강한 시세를 한번 주게 되면 그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확연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6만 원까지도 땡길 수 있는 상황인데 디램이 안 움직여줘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좀 행보할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뭐 복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동근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이제 삼성전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뭐 13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자, 이런 기업들 뉴스가 이미 충분히 공개된 상태에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좀 조정 구간 누리고 눌림목 공략하는 게 맞는 건지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지금 디스플레이 OLED 쪽에 13조 투자하고 LG가 지금 3조를 투자를 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사실상 이제 설비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의 흐름들은 지금 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올해 바로 집행을 할지 안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을 할지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투자 계획이 아마 올해보다 내년도 초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OLED 장비 쪽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길게 흐름을 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OLED 장비도 그렇고 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뭐 조금 그 AP 시스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AP 시스템이라든지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뭐 여기 이 시간에서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장비 섹터라는 이런 내용들은 저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LCD를 전부 다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LCD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걷어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LCD 쪽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주지 않으면 거의 수익을 내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쪽도 지금 이제 OLED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투자, LG그룹의 투자, 요 내용은 내년도에 장비 섹터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뭐 짧게 단기 매매를 하고 단타를 치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뭐 매수 포인트를 잡고 사고 팔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긴 호흡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매수다, 분할 매수해다.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뭐 2, 3%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2, 30 내지는 3, 40% 정도는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인기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안인기 파트너가 테스를 이제 정주행 코너에서 쌈 리부트라는 코너에서 갖고 오셔갖고 좋은 성과가 지금 발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테스란 종목 자체는 낸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 그리고 낸드 업황이 지금 디램 업황보다 먼저 터닝을 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낸드 관련된 종목은 일단 테스가 아주 멋진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좋고 근데 이 디램 관련된 종목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디램 업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고 디램 업황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턴어라운드 될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굉장히 우상향 전개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고공행진 또 인텔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고 D램 가격도 올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삼성전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가 7조 원이었고 이제 잠정 실적이지만 7조 7천억 나왔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 관련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은 하반기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좀 비중이 높은 종목 산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테스, 또 반도체 장비, 원희가 APS 이런 종목들도 적극적으로 눌릴 때마다 공략하셨다가요. 또 올라오면 좀 챙기는 전략. 저희가 보는 관지에서는 지금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4분기까지 개선되고 내년 1분기까지 IT 쪽에 에너지가 좀 집중된다면 지금 메이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2년째 우하향 전개됐다가 이제 최근에 저점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그재그식 우상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하이닉스를 눌릴 때마다 물량 모으는 전략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경락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이경락 파트너는 IT주를 아주 절차탕망하고 있기로 유명한 분인데 그냥 프리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에 대한 관점을 그냥 프리하게 그냥 본인의 관점을 그냥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EUV 장비를 15대를 더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한 대에 2천억 정도니까 한 3조 되는 거죠. 3조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EUV 장비를 드린다. 삼성이 비메모리 쪽에서 일단은 EUV 장비를 가동을 시켜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9월 달부터입니다. 비메모리 쪽을 먼저 돌리고 이제 차후에 메모리 반도체 쪽도 뭐 7나노 넘어가기 위해서 EUV 공법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삼성이 지금 EUV 공법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장비나 부품 소재를 쓰는지 누구도 모르죠. 삼성은 절대 그거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기밀이니까.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9월 달부터 실적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삼성의 EUV양 수혜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의 EUV 쪽으로 소재 쪽을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동진세미캠. 그런 종목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어요. EUV양 매출이 분명히 지킬 수 있다. 삼성의 미래 전략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EUV로 공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텅스텐이 아니라 코발트로 소재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발트는 강하죠. 그거를 CMP 연마하기 위해서는 K시텍의 CMP 장비가 필요하고 슬러리 소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K시텍이 최근에 올라오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정도만 더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SNS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펠리클, EV용 펠리클 하면 FST를 생각하는데 저는 SNS텍이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EUV로 넘어가게 되면 하드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블랭크 마스크가 필요한데 SNS텍이 그거를 납품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여기에 이제 EUV용 펠리클도 뭐 한 곳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이원화 정책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 SNS텍도 거기에 수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SNS텍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럼 결과로는 삼성의 EUV 공법과 함께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만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게 되면 좋은 중장기적으로도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많이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화제를 약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시점 최대 관심사는 바로 내년 11월 대선이고 그 재선의 성공 여부가 그 양반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주요 지지층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인데, 백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전개돼야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조업 지표가 과연 이제 미중 스몰딜 이후로 과연 미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재전환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개선이 될 때 경기 민감주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이동국 파트너는 어떤 점을 유심히 보고 계신지 좀 자유롭게 토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조업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가 47.5가 나왔고요. 비제조업 지수가 52.6 정도 나왔거든요. 원래 비제조업은 56 정도 나와야 되는 52 정도 나왔고, 지금 ISM 제조업 지수는 47인데 그 기준점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 지표 자체도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연준은 어떤 내용이라 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중국도 뭐 그렇고 미국도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47까지 떨어진 게 50으로 바로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좀 쳤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IMF 쪽에서 성장률을 0.1% 정도 올린 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2.1% 정도 올려놨는데 미중 협상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저는 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만약에 협상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경기가 지금 끊기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9, 30일 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든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연준 쪽에서 대차 대조표 확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같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을 보강한다 이런 쪽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기준금리를 1.25%, 0.25% 정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성장률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쏟아붓는다라는 데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소재 섹터, 경기 민감 물론 이제 경기 민감 쪽에서 IT 쪽도 있을 거고 IT 쪽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세트 쪽도 있고 그다음에 부품 쪽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쪽도 있고 소재 쪽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소재, 이게 화학이나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4분기 쪽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화학하고 철강주, 이쪽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안인기 파트너에게 좀 질문할게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뭐 반도체 및 OLED 소재 장비 부품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 외에 네. 좀 현재 시점에서 좀 이런 섹터는 좀 너무 낙폭이 심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발생될 것 같다. 네. 그런 섹터나 종목 있나요? 남북경협주가 지금 악재가 좀 나오면서 미중 간 또 북미 간 갈등이 있어서 못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긍정적인 액션이 연출된다면 남북경협주도 지금은 오히려 바닥 국면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쪽도 지금 슬금슬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 괜찮거든요. 지금 내년도도 이제 미래차, 수소, 전기,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정책 관련주로 부각된다면 저는 2차 전지 쪽도 몇몇 종목들 중형 배터리 관련주 쪽이라든가 지금 악재로 인해서 빠져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점에서 물량 모아가는 전략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선철강 기계화학도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조정권이 있는데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한번 터닝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래서 대장은 IT, 그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주 움직임이 좀 뉴스에 의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저점에서 뭐 남북교협주라든가 아니면 정책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물량 모으는 전략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